안녕하세요. 산부인과입니다. 저는 지금 막 수술을 마치고 연구실에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함께 보는 안과 뉴스 시간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녹내장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평상시에 어떤 주제를 말씀드리면 좋을까 막 고민을 하다 보면 이제 뉴스 같은 것도, 안과 뉴스 같은 것도 찾아보고 그렇게 되는데, 그중에 이제 눈길을 끄는 게 있어서 한번 공유하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이 장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이제 어떤 장치냐면, 녹내장 약물이 이 안에 이제 이렇게 로딩이 돼 있어서 눈 안에다가 주입을 하면 그 녹내장 약 성분이 서서히 분비되면서 수개월간 눈에서 머물게 되고, 그동안의 녹내장 약물을 계속 분비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약을 넣을 필요도가 줄어든다. 뭐 이런 개념의 새로운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떤 식으로 눈에 주입을 하느냐, 영상을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한번 보실게요. 자, 이런 식으로 아주 얇은 바늘을 눈에 찔러서 약이 묻어있는, 말하자면 손뭉치 같은 거를 눈 안쪽 공간에다 이렇게 넣어둡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개월간 약물이 분비되면서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름은 여기 보시면 듀리스타라고 발음해야 될지 두리스타라고 발음해야 될지, 아무튼 두리스타라는 이름의, 말하자면 주사 치료제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미 올해 3월 달에 미 FDA 승인을 받은 약입니다. 제가 이 약을 처음 들었던 거는 거의 한 4년 전, 5년 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요. 올해 이제 승인이 났고 미국에서는 6월부터 시판이 됐다고 합니다. 약을 분비한다고 했는데 그 성분은 비마토프로스트라는 성분인데요. 여러분들 중에 밤에 한 번 넣는 녹내장 약 쓰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러한 계통이 대부분 프로스타글란딘 제제거든요. 그 중에서 루미간이라는 약을 쓰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초록색 뚜껑약. 그 성분이 바로 비마토프로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주사 장치는 비마토프로스트라는 녹내장 약물을 분비하는 장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이제 뭐 손뭉치 같은 거 눈에 집어넣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솔리드 폴리머 매트릭스라는 물질이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 비마토프로스트가 묻어 있고 그게 점점 분비되다가 생분해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안압이 안정적으로 떨어지더라.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승인이 됐겠죠. 어떤 사람들은 안압 떨어지는 게 1년까지도 유지가 됐고, 한 4분의 1 정도에서는 2년까지도 좀 안전한 안압 수준으로 유지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필요하냐? 이 임플란트 삽입 장치가 누구한테 필요할 것이냐? 이거를 만든 사람인 닥터 크레이븐이라는 사람이,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걸 사용하고 싶다. 하지만 문제는 보험사에서 이거를 이제 커버를 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용이 비싸다는 얘기죠, 사실은. 1,000불 정도로 좀 비싼데 이게 보험에서 커버가 돼야 될 텐데 안 된다. 이거 환자가 한 번 주사 맞을 때 100만 원 이상 쓰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아무튼 그렇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도 어떨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치매가 있으시거나 파킨슨 병이 있거나 그러면 혼자 이제 손을 떠시거나 그럴 경우에도 혼자 안약을 넣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독거노인분들도 챙겨서 넣기가 힘들고, 그런 분들은 녹내장이 방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이런 시술을 할 경우에는 한 6개월간은 안약을 직접 안 넣으셔도 되니까 상당히 좋은 치료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쓰면 좋겠다. 또한 이제 비마토프로스트 제제를 포함한 모든 프로스타글란딘 제제들은 속눈썹이 자란다거나 다크서클이 생기거나 눈이 들어가는 미용적으로 외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부작용 때문에 나는 이 약을 못 넣겠다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눈 안에다가 이 약물을 주입해버리면 그런 그 표면 부작용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안타까운 거는 FDA에서 승인을 할 때 한 번만 주사를 맞도록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눈에 한 번 이미 맞았으면 그 두 번째, 세 번째 주사는 승인이 안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각막 내피세포가 손상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인데요. 그건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조금은 아쉽죠. 이게 한 번 주사해서 6개월 가면 6개월 후에는 주사를 못 한다는 얘기면, 그러면 다시 또 녹내장 약물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아쉬운 결과이기는 한데, 아무튼 그래도 다행인 거는요,
이 지금 듀리스타 이외에도 많은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눈에 삽입하거나 눈 주변에 이제 장치를 삽입을 해서 서서히 약물이 분비되는 그런 장치들을 계속 개발하고 또 임상 시험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한 5개 정도가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혹시라도 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제가 또 말씀드릴 거고요. 아무튼 이렇게 다양한 장치들이 계속 나오는 거는 녹내장 환자분들이나 녹내장 의사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금 더 내용이 궁금해서 기사들을 더 좀 뒤적뒤적 대봤는데요. 이게 이제 뭐 이러한 임상 시험을 바탕으로 FDA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이 연구에 따르면 12주 이상 이제 안압이 약을 쓰기 전에 비해서 30% 정도 감소되더라. 보통 우리가 녹내장 약물을 한 가지 썼을 때 30% 안압 하강이면 꽤나 효과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있는 게 입증이 됐기 때문에 승인을 해줬다, 뭐 이런 말이고요. 이 연구에서는 비마토프로스트 SR 임플란트, 서스테인드 릴리즈, 이게 하여튼 듀리스타라는 얘기고요. 6, 10, 15, 20 마이크로그램, 어느 용량의 환자에게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4가지 농도로 약을 준비했고, 그 다음에 반대쪽 눈에는 이제 안약으로 그 비마토프로스트 안약, 루미간을 점안시켜서 두 눈을 비교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교를 해봤더니 한 24개월째 조사를 해봤는데, 모든 농도에서 공히 이 안약을 점안한 눈과 거의 유사한 정도로 안압이 잘 떨어지더라. 효과가 좋다, 이런 말이고요.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이제 임플란트 듀리스타를 삽입하고 나서 안압이 다시 높아지거나 하면 약을 추가로 써야 되잖아요. 혹은 여기서는 이제 FDA 승인 전이니까 안압이 떨어지면 다시 주사를 했단 말이죠. 이게 레스큐 또는 리트리트먼트라고 하는데, 아무튼 6개월까지 한 30%, 32%에서 그런 추가 치료가 필요했다는 얘기인데, 반대로 얘기하면 한 70% 가까이는 6개월 동안 아무런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 없었다는 얘기니까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결과죠. 그래서 참 좋은 치료 방법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작용은 대부분 뭐 이틀 사이에 잠깐 나타나고 없어졌다 그랬는데, 뒤에서 또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위험성이 높지 않으면서 환자에게 안정적으로 안압을 조절하고 약을 넣었다 안 넣었다 하는 그런 변동성도 줄여줄 수가 있는 치료 방법이다. 그리고 이제 녹내장 환자분들 제일 힘들어하는 게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약 넣으려고 하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니까 삶의 질도 좀 높아질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아직은 사실은 한 번 주사를 했을 때 이 약효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판매를 할 때는 한 3에서 6개월 정도 약효가 지속된다라고 판매를 하고 있지만, 실제는 그거보다 더 오랫동안 작용을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 임플란트 삽입 장치가 이제 생분해된다 그랬는데, 그 분해되는 정도도 뭐 나이에 따라서, 인종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도 그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얼마나 약효가 지속되는지는 개인차가 좀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인 거고요. 그래도 우리가 안약을 넣으면은 여러 가지 장벽을 통과해서 약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 눈 안에 직접 약을 넣어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그 목표 지점으로 약물이 바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타겟이 되는 조직에 약물이 고농도로 집중해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이고, 설령 약물이 녹아 없어지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약물이 작용해야 하는 그 조직이 리모델링이 일어나서 조금 더 오랫동안 약효가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FDA에서는 아직까지는 한 번 주사만을 승인했다, 이런 아쉬움이 좀 남기는 결과였고요. 약물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어쨌든 안압이 높은 녹내장 환자나 고안압 환자의 안압 하강 치료를 목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치료 장치고요. 10 마이크로그램 비마토프로스트가 그 폴리머에 묻어서 이제 작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치료는 한쪽 눈에 한 번밖에 승인이 되지 않았다, 이런 말인 거고요. 아까 한 부작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한 27% 정도에서 하루 이틀 정도 눈이 좀 충혈되더라, 그리고 나서 많이 감소된다 라고 했고요. 사실은 결막 충혈은 비마토프로스트를 포함한 여러 가지 프로스타글란딘 아날로그 제제에서 다 나타나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한 수개월 가다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
그래도 한 하루 이틀 사이에 줄어드니까 좀 그런 충혈 부작용도 적은 편이다. 그 외에 뭐 이물감, 통증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5%에서는 두통도 좀 있었다고 하고요. 여기 이렇게 쭉 나오는 부작용들은 사실은 다른 약제에서도 좀 나타날 수 있는데 부작용에 대해서 뒤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주의해야 되는 거, 이게 이제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게 이제 눈 안에다가 기구를 삽입해서 약물이 분비되는 장치다 보니까 이 각막 안쪽에 있는 내피세포가 손상될 위험이 있다고 해요. 사실은 각막 내피세포는 우리 눈을 투명하게 유지시켜 주는데 굉장히 필수적인 세포인데 손상이 되면 복구가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주사를 했더니 안압은 떨어지는데 각막이 망가진다. 그러면 환자에게 더 안 좋은 결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FDA에서도 고민 끝에 1회 주입만을 승인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각막 내피에 병변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시술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프로스타글란딘 제제들, 뭐 비마토프로스트, 루미간을 포함해서 잘라탄, 트라바탄, 타플로탄 이런 약들은 황반 부종의 위험성이 원래 안약으로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눈에다가 주입을 해버리면 약이 한 몇 개월간은 지속이 된다 그랬잖아요, 약효가. 근데 약 때문에 황반 부종이 생긴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빼내지 않는 이상은 계속 황반 부종의 치료가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황반 부종이 생길 위험이 높은 사람들에게도 이거를 주사하면 안 되겠다라는 건데 그 위험도가 높은 환자가 이제 어떤 환자냐면 백내장 수술하다가 훈항이 파열된 환자들은 약을 앞쪽에다 넣어도 뒤쪽까지 약 성분이 넘어가기 때문에 황반 부종이 잘 생길 수 있고 그런 환자들에게는 금기시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역시나 프로스타글란딘 제제들은 비마토프로스트를 포함해서 눈의 염증을 조장할 수가 있거든요. 프로스타글란딘 성분 자체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우베아이티스, 포도막염이 기존에 있는 환자들은 이 주입 장치를 집어넣을 경우에 이 염증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낙에 안염증으로 앓고 있던 환자들에게는 이 주사를 조금 주의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아무튼 뭔가 환자들에게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이런 치료 장치들, 치료 기법들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한 번 주입만이 승인됐다는 건 조금 아쉬운 결과지만 어쨌든 지금 개발되고 있는 많은 장치들이 우리 이제 국내에도 시판이 되고 쓸 수가 있다면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알찬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